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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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부터 그 인터뷰 성아연 우리 선배님의 그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어, 간단하게 이제 참석하신 분들 자기소개를 하고 바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기소개 하실 때 이제 뭐 학과하고 학번, 그다음에 오늘 인터뷰의 담당 역할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1학번 소프트웨어 공학과로 지금 재학 중인 임형지입니다. 오늘 그 성아연 우리 선배님의 그 인터뷰를 총 감독 겸 진행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환님부터 한번 또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산업공학과 2학번 한기환이라고 하고 오늘 이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인터뷰 진행 맡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문선경님. 네, 저는 전자공학과 21학번 문선경이라고 하고요. 오늘 인터뷰의 기록을 맡게 됐습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예, 우리 문채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정보통신공학과 22학번 문채린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번 인터뷰의 최종 정리 및 보고를 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성아연 우리 선배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학번으로 전남대학교 수학과를 전공하고 소프트웨어 공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졸업하고 지금 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2년차 사원 성아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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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 이어서 네, 우리 기한님께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인터뷰를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인터뷰 시작해 볼 건데 지금 첫 번째로 저희가 드릴 질문이 이제 현재 포스코에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식적으로는 포스코의 컴퓨터 직무로 들어와서 그중에서도 지금 AI 모델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이제 저희 학생들이 조금 알기 쉽게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네, 일단 제철소는 철을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장에서 철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생산할 때 유의미한 AI 예측 모델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 만들어진 모델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생산에 그 차질이 생기지 않게 관리 차원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혹시 그 직무를 이제 아연님께서 선택해서 가셨는데, 이제 아연 선배님께서 그 직무에 지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공부를 했었고 관심이 있던 분야가 AI 모델 관련된 쪽이었어요. 이제 제가 공부한 게 수학, 그리고 통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지식들이 있으니까 이걸 다 합치면은 좀 AI 모델 쪽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실제로 코딩을 하고 좀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도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포스코의 컴퓨터 직무가 이 스마트 팩토리의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메리트 있게 어,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아연님께서 이제 입사하신 지는 오래되시진 않으셨지만, 혹시 지금 현재 직장과 직무에 이제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신 상태이신가요? 네, 그렇죠. 음, 혹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지금 현재 직무를 추천을 한다면 조금 어떤 사람이 지금 담당하고 계신 직무에 좀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좀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처럼 AI 모델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좀 이런 업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 꼭 이제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지방 근무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이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끈기랑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이 이 업무를 하는데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혹시 지금 담당하고 계신 직무가 되게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 이런 거를 담당하시나요? 장기적인 업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개발하는 건에 있어서는 좀 몇 개월 내에 개발을 해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음, 혹시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이제 직무와 관련된 지금 전공 과목이 있으신가요? 약간 직무에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공 과목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음, 어, 일단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AI 모델 관련 업무들이 제가 공부했던 수학과 쪽 지식이나 소프트웨어 공학과 전공들이 다 두루두루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음, 특정 과목들이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혹시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복수 전공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냥 단순히 흥미였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복수 전공을 소프트웨어 공학과로 이제 하신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주 전공으로 했던 수학이라는 과목이 사실은, 어, 학문이다 보니까 그냥 수학만 가지고는 뭔가 다른 일을 하기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교수를 한다던가 선생님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학문을 살려서 직업을 갖기가 한정적이었는데, 어, 이 그래서 좀 수학이라는 학문의 메리트를 살리면서 좀 다른 분야랑 접목을 해서 전문적인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좀 소프트웨어 공학과 복수 전공을 먼저 하면서 코딩을 하고 계시던 선배가 있었는데, 사실 너무 스마트해 보이고 멋지게 보여서 좀 배워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음.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학교 생활로 조금 돌아와서 후배들에게 이제 꼭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나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어, 일단 제가 후배님들에게 뭔가 추천을 해줄 수 있는 활동이 있다 하면은 제가 했던 현장 실습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다들 학년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2학년입니다. 저는 3학년입니다. 아, 네, 저도 저도 2학년. 3학년. 다들 2, 3학년이셔가지고 아직은 뭔가 현장 실습을 할 기회가 조금 아직은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4학년 겨울방학 시즌에 그 광주에 있는 게임 개발 스타트업 회사에서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현장 실습 과정이 있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게임에다가 AI 모델을 적용하는 일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게 방학 기간 동안 짧게 현장 실습을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사실 아무래도 인턴이나 다른 대외 활동들은 경쟁률이 좀 있어서 그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경험을 많이 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 실습을 하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업무를
시키는 회사를 지원을 해서 일도 해보고 또 경험도 쌓고 또 용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기 중에 이제 그 현장 실습이 학기 중에 하는 거 맞을까요? 아, 저는 학기 중에 하는 거는 아니었고, 그 네. 겨울 방학 시즌에만 짧게 진행했던 음, 걸 지원했었어요. 음, 그러면 방학에 이제 추천하고 싶은 활동은 현장 실습이 이제 있으신데, 그러면 지금 약간 4학년 위주가 이제 현장 실습을 많이 나가는데, 혹시 1, 2학년들이 이제 참고했으면 좋을 그런 이제 추천하고 싶은 1, 2학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학 때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선배님께서는 어떤 활동들을 이제 1, 2학년 때 방학 때는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1학년 때부터 좀 기억을 되짚어 보면, 1학년 때는 좀 교육 봉사 활동을 많이 좀 했었고, 그 사실 1학년 때는 20살 때니까 좀 많이 놀았기도 하고, 또 음, 지금 1학년 때는 많이 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2학년 때는 저는 이제 취업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일주일에 한 음, 번씩 주제를 정해가지고, 뭐 PPT 만들어서 그 동아리원 앞에서 발표하는 연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신문 스크랩도 같이 하면서 좀 취업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 쪽을 2, 3학년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K 써니라는 대외활동이자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도 계속 꾸준히 했었고, 3학년 때 또 대외활동 중에 상상프렌즈라는 활동하면서 좀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경험도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는 좀 어떤 직무로 내가 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한 경험들을 많이 하면 좋은데, 1학년 때는 많이 놀면 좋고, 그리고 2, 3학년 때처럼,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좀 인맥들을 많이 넓히면서, 좀 어떤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안목을 넓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어, 2학년 때 이제 취업 동아리를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되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2학년 때 벌써 취업 동아리를 하셨다? 약간 되게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네. 2학년 때 취업 동아리를 들어간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 사실 복수 전공을 보통 2학년, 하반기? 2학년 2학기 때부터 좀 생각을 하고 지원해서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때 시즌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복수 전공을 소프트웨어 공학과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수학과 동기들은 또 다른 뭐 통계학이나 경영학, 경제학 이쪽을 전공을 많이 해서 은행 준비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좀 확신이 안 들었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뭔가 내가 어디에 들어가든 공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걸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수학과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취업 동아리에 들어갔었어요. 음, 혹시 취업하시는데 많이 취업 동아리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음, 도움이 안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동아리에서 다양한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선배님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서로 정보 공유도 하면서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음, 동아리에서 같이 했던 선배님들하고 연락하면서 요새 이런 업무들이 좀 핫한 것 같던데 관심 있으면 한번 봐봐라 이렇게 서로 공유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공모전이나 이제 서포터즈 이런 것들도 이제 대외 활동을 3학년 때, 이제 2, 3학년 때 많이 하셨다 그러고 상상 프렌즈도 하시고 SK 써니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취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 혹시 학점이랑 이제 대외 활동, 대내외 활동에서 막 많이 뭐가 더 중요하냐, 막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어, 일단 이제 취업에 있어서 좀 가장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일단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가장 큰 요소가 이제 공모전 경험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대내외 활동,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학생 신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게 학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학점은 이제 취업 선상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서류상으로만 뭐 꽉탑이 아닌 이상 서류상으로만 그냥 통과하면은 그 정도면은 그냥 끝인 것 같고, 사실 이제 그 다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공모전, 이제 이런 경험 하나만으로도 뭐 이제 추진력이나 협동심이나 뭐 경험, 능력치, 이런 좀 회사가 좋아하는 인재상임을 좀 회사에 어필할 수 있는 소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모전이나 뭐 이제 4학년 되시면 졸업작품 이런 거 하시겠지만, 이런 경험만으로도 되게 서류나 면접 때 할 말이 많아져가지고 진짜 좋습니다. 음,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이제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되게 지금 생각하기에, 아,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아, 하지 않았어도 됐겠다 하는 그런 후회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음, 일단 그 전공 공부를 할 때 좀 시험 기간에 아무래도 벼락치기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네.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던 것들이 사실 지금 업무를 하면서도 그런 지식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 벼락치기 공부해서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전공 과목들에 대한 후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좀 여행을 학생 때 더 다니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여행 많이 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약간 반대로 생각해보면 약간 여행을 많이 다녔으면 좋은 기업에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여행을 네네. 네네. 네, 말씀하세요. 약간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 학생들도 아, 그렇게 조금 많이 경험을 하고 이제 그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약간 둘 다 당연히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학점도 챙겨야 되고 공모전이나 대내외 활동들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조금 우선순위가 조금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네. 혹시, 네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약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궁금해서. 음, 저는 왜 여행을 더 많이 다니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을 했었냐면, 저도 일단 학생 때 여행을 많이 못 다녔어요. 이제 취업이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아무래도 학점 관리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고, 봉사를 한 번 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좀 대외 활동을 하나 더 지원해보고 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좀 간절했었는데, 사실은 여행을 이제 취업을 하고 나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도 다 좋은 소스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녀봐야겠네요. 이제 취업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몇 개 드려볼 건데, 혹시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겪었던 그런 팁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서류를 지원할 때 입사 지원서나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쓰실 때 약간
본인만의 팁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아, 나는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잘 이제 보였던 것 같다. 이런 본인만의 그런 생각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네. 일단 제가 자소서 쓸 때 가장 집중했던 거는 그 회사마다 그 서류 질문지가 있잖아요. 그 질문지를 통해서 이제 회사가 그 지원자한테 듣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그거에 포커스를 잘 맞추고 그 부분이 잘 드러나게 어필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포스코를 지원했을 때로 예를 들면은 자신의 성장 과정, 성격,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질문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성장 과정은 왜 내가 이 길을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작성을 하고, 그리고 뭐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기입해달라는 그런 말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고, 이러한 인물의 특징이 이제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까지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지에서 회사에서 질문지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게 뭔지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에 딱 집중해서 적은 다음에 이제 전체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막 몇 천자로 적었던 이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가지고 맨 앞에다가 이렇게 대괄호 식으로 정리해서 한 단어로 코멘트를 달아주면 더 어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같아요. 혹시 약간 그러면 반대로, 아, 자기소개서 쓸 때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나 그런 좀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혹시? 이제 아연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아, 이런 건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음, 일단 제가 듣기로는 이 자소서를 검토하시는 인사팀에서 자소서를 사람들이 몇 천자씩 적잖아요. 네, 그 맞아요. 몇 천자씩 적은 내용을 진짜 한 사람의 입사 지원서당 3초면은 그 내용을 다 스캔하고 이렇게 넘긴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속독을 하면서 그 단어들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점이 없는 것들,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은 그냥, 그냥 뻔하겠구나 하고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냥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단어들을 쓰지 않도록 진짜 조심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쓰면서 좀 많이 느꼈던 거는 그 어떤 설명을 할 때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지? 음, 지금은 예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어떤 끝맺은 말을 할 때도 똑같이 뭐뭐였습니다. 음, 뭐뭐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어휘를 선택해서 적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지원서를 이제 어쨌든 서류를 합격하고 이제 학생들이 면접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접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제 아연님께서는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일단 저는 포스코 면접이 이제 학기 중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따로 막 면접 스터디를 할 시간은 없었고 그래서 혼자 면접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면접 스터디를 하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혼자 면접 준비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은 뭐 준비도 혼자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제가 했던 거는 말할 때 습관이나 버릇을 좀 스스로 피드백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 셀프 모의 면접을 하면서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삼각대를 세워놓고 면접을 보는 저를 촬영하고 계속 확인하고 이런 거 고쳐야겠다 하고 스스로 피드백하고 이거를 되게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면접 준비를 했고 그리고 면접을 혼자 하면서 유튜브를 특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요새는 이제 유튜브에 채널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면접 볼 때 꿀팁, 그리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하면은 준비하는데 문제없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 때 진짜 도움 많이 받았던 채널은 면접왕 이형이라는 음, 채널인데요. 네, 나중에 한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면접아니요. 네, 유명하죠. 네. 네, 맞아요. 그러면 혹시 면접 때 받았던 질문 중에 조금 기억나는 질문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한테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 뭐 다른 회사는 어디를 지원했는지 이런 예상했던 질문들, 예상했던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 좀 특별한 질문이라고 하면은 그냥 개인의 사상이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이제, 음,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 첫 번째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 이렇게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이런 식으로 평소에 생각을 해봤어야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 질문한 게 좀 신선했습니다. 음, 되게 새롭네요. 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적성 검사 이제 이 준비는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포스코 지원할 때는 그 포스코라는 회사는 PAT라는 인적성 검사 교재가 따로 있어서 저는 그걸로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동기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보통 NCS 교재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인적성 검사는 많이 준비해보고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집중해서 할 수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좀, 좀 우선순위? 그런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전공 학점이나 아니면 자격증, 실무 능력, 아니면 이제 면접 준비, 이렇게, 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가장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도 제가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듯이 저는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확신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학점은 사실 그냥 흠이 되지 않을 정도면은 그냥 다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자격증이나 뭐 전공 지식 이런 거는 취업하는 데 있어서 뭐 직무 면접 때 좀 지식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이 되긴 해요. 근데 일단은 많은 경험이 있어야 면접에서도 할 말이 많아지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직무 관련이든 아니든 좀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스스로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어,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서류 작성할 때나 자소서 작성할 때나 면접을 할 때 어필할 소스들을 많이 발굴해 놓고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취업을 준비했을 기간 동안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제 만약에 있으셨다면 혹시 또 그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 일단 계속 비슷한 류의 대답을 제가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어, 제가 목표하는 직무를 좀 정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막해서 좀 심적인 부담이 컸던 게 한 3, 4학년 때쯤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소프트웨어 공학과 복수 전공을 해보면서 이제 분야가 되게 넓잖아요. 뭐 AI 분야도 있는데
뭐 앱 개발도 있고, 웹 개발도 있고, 뭐 데이터 분야도 있고, 되게 엄청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이런 거를 모르니까 그걸 정하는 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정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좀 경험이라도 많이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것저것 도전도 많이 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건 나한테 안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좀 늦더라도 좀 취업이 늦어지더라도 언젠가는 좀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있을 수 있겠다, 벌어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음, 들면서 좀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 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음, 이렇게 좀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네.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회사 지원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아연님께서는 하고 싶은 직무를 찾으셔서 지원을 하셨는데 혹시 그게 이제 포스코에 지원을 하신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포스코도 그런 직무가 있으니까 포스코에 지원을 하신 건지 아니면 포스코라는 곳을 특별하게 지원하신 계기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음,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AI 개발 이쪽 분야는 어, 회사에서 학사보다는 석박사가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다 음, 보니까 좀 지원할 곳이 없어가지고 내가 대학원을 진짜 가야 하나?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에브리타임에 모집 공고 이런 게 취업 공고가 뜨잖아요. 거기서 네. 포스트 모집 공고해서 음. 그냥 바로 지원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포스코의 심사 과정이 조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좀 제일 까다로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좀 기간이 오래 걸렸던 그런 그 과정이 있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일단 포스코는 1차적으로 서류, 1차 서류에서 서류에서 합격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인성 검사를 해요. 인성 검사에 인성 검사하고 그리고 플러스 AI 면접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AI 면접은 이제 이게 합격, 불합격을 좌우한다 이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 검사랑 AI 면접 다 플러스해서 한 번 더 거기서 이제 합격 통보가 나오지는 않고 인성검사 AI 면접 진행한 다음에 결과가 안 나온 채로 바로 이제 인적성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인적성 포스코의 PAT라는 시험을 치고 나면은 그 후에 인성 AI 면접 PAT까지 다 합쳐서 합격 불합격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그게 나오고 나면 이제 1차 면접으로 직무 면접이랑 인성 면접 그리고 신체 검사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이제 2차 면접, 합격이 되고 나면 2차 면접으로 임원 면접 보고 논술 시험까지 봐서 최종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심사 과정에서 좀 힘들었던 부분은 1차 면접 때 이제 직무 면접, 인성 면접, 신검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많은 것들을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것저것 하려다 보니까 좀 집중력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접 준비도 되게 체력 관리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면접 준비하는데도 신경을 더 많이 썼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굉장히 많은 심사 과정을 거치네요. 아마 음,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 2학년이라서 많이 접해보지는 못해서 그런 입사 과정을 이제 너무 생생하게 들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음. 절망적인 이야기만 드린 거 아닌가요? 어, 예, 열심히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입사 후에 이제 느낀 포스코의 장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뭐, 복지나 아니면 뭐 돈을 많이 준다던가 아니면 사내 분위기가 좋다던가 뭐 이런 형지 형께서 뭐 잘 챙겨주신다던가 뭐 이런. 아, 선배님 많이 웃고 계시는데. 일단, 제가 포스코 입사했을 때 가장 크게 느껴졌던 거는 입사 초봉이 높다. 그게 좀 가장 큰 장점으로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방 근무여가지고, 이제 뭐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좀 더 삶이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게 회사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인복을 좀 받아서 같이 일하던 선배님들, 뭐 형진 선배님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어, 장점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아연님께서 결국 이제 포스코에 최종 합격을 하셔서 입사하시게 됐는데, 혹시 그 입사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 뭐 다 음, 잘하셔서 입사를 하셨겠지만, 나는 이런 거를 조금 더 잘해서, 아니면 난 이 부분에서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입사를 하게 된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일단 제가 포스코 지원했을 때 딱 그 시기에 회사가 추구했던 방향하고 제가 이제 원하고 준비했던 그 취업 방향이 잘 맞았던 게 가장 저의 합격의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가 좀 새롭게 추구하고 도전을 시작하던 방향이 이제 빅데이터, AI 이쪽 부문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었고 준비했던 분야도 이 큰 공장의 빅데이터들을 다루고 AI 전문성을 갖는 거였기 때문에 좀 포스코의 어필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음, 일단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의 전문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 ADP 같은 빅데이터 자격증 공부도 더 할 계획이고요. 음.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기 위해서 여행도 많이 다닐 생각입니다. 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 질문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형지 형께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인터뷰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는데 실수 없이 그리고 뭐 진행 질문을 해 주신 분, 그다음에 인터뷰 응해 주신 우리 성하연 우리 선배님의 그 말씀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아연 선배님께서는 우리 앞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전남대학교 공과대학교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조언,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부딪히고 많이 경험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 다양한 경험들이 여러분을 좀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진짜 어딜 가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대 공대 나왔다고 하면 어디 가도 인정받아요. 뭘 해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성하연 우리 선배님의 그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